제 이름은 노마루 나노. 이제 막 애엄마가 된 28살입니다. 이 아이는 저번 달에 갓 태어난 아들 유우키입니다. 결혼한 지 3년, 좀처럼 아이가 안 생겼던 저희 부부에게 하늘이 내려준 천사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뻐서 저는 물론 남편도 부모님들도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건 좋지만 약간 애정이 지나친 거 아닌가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저는 좀 곤란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입니다. 유우키는 친정에 있어서도 시댁에게 있어서도 첫손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손주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매번 아들을 안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의사로 시댁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출산 타이밍에 맞춰 한번 친정에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갓 태어난 손주 못 보게 되잖니. 우리 집에서도 잘 돌봐줄 테니 여기서 낳으렴. 응? 라고 강경하게 말씀하셔서 결국 시댁 근처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시어머니가 저한테서 아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수유는 아가 너밖에 못하니까 부탁 좀 하마. 하지만 그 외에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한테 맡겨두면 된다. 자, 얼른 유우키 좀 줘봐라. 아가 너는 그냥 한숨 자고 있어. 얼른. 시어머니는 수유가 끝나면 바로 아들을 빼앗아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산후 몸 상태가 안 좋았을 때는 물론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한 달, 2달 이게 계속되다 보니 저는 아들 전용 우유 제조기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낮이든 밤이든 수유 시간대밖에 못 만나는 외로움이 한계에 달해서 저는 작정하고 시어머니께 아들을 돌려달라고 전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할 게 있는데 방에서 좀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유우키 막 잠들었어. 깨면 안 되니까 용건 있으면 메시지로 보내주려무나. 알겠어요. 실은 유우키가 젖을 먹는 양이 적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혹시 엄마랑 있는 시간이 짧은 게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하고자 하는 말이 뭐니? 육아 도와주시는 거 매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아이 엄마로서 더 육아를 하고 싶어요. 도와주시고 있는 건 정말 감사하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거죠? 유우키는 소중한 내 손주야. 그런 손주를 애 키워본 경험도 없는 너에게 맡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누구든 다 처음엔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고생했었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키우면 좋을지 질릴 정도로 잘 알게 됐어. 경험 많은 나랑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엄마랑 누가 더 적임자인지 생각할 필요도 없지 않니? 하지만 유우키는 제 아이예요. 그니까 수유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네. 그거야말로 아이 엄마밖에 못 해주는 거야. 그 대신 아가 너는 집안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역할 분담은 납득이 안 가요. 집안일은 당연히 하겠지만 유우키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어요. 거참 말 맞네. 그럼 너는 집안일이든 유우키 돌보기든 다 혼자 할 수 있단 말이니? 나한테서 유우키를 빼앗아갈 생각이면 나는 일절 집안일 안 할 거다. 얘기가 왜 그렇게 되나요? 애초에 아기가 태어나면 가사할 시간도 체력도 안 될 테니까 무조건 같이 사는 게 좋을 거라면서 동거하자고 하신 건 어머님이잖아요. 그니까 내가 이렇게 너한테 집안일 할 시간을 주고 있지 않니? 얘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따박따박 시끄럽네 진짜. 아가, 너 산후 우울증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게 히스테리 부리는 여자가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니? 유우키 돌려주세요. 절대 안 된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문을 확 열고 나오셔서는 방 밖에 있는 저를 밀치고 현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는 유우키! 아들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습니다.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고작 생후 3개월인데. 당황한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께 급히 연락했습니다. 큰일 났어. 어머님이 유우키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버리셨어.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님이 유우키를 놔주지 않으셔서 앞으로는 제가 육아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나 같은 초보 엄마한테 손주를 맡길 수는 없다고 화내시다가. 어디로 갔는데?
그걸 모르겠어. 여편 내가 진짜 미안하다 세아가.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뒀는데도 설마 이런 일이 터질 줄이야. 미안해. 네가 힘들어할 테니 엄마한테 맡기면 되겠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걱정할 때가 아니야. 빨리 유우키를 데려와야 해. 당연하지. 내가 연락을 해보마. 아가 너는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네, 부탁드려요. 나도 바로 돌아갈게. 응. 심지어 내일 검진 날이지?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아빠, 부탁 좀 할게 진짜. 나도 연락해볼 테니까. 그 후 남편과 시아버지가 돌아와 시어머니께 연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밤까지 계속되었는데 시어머니와 연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가신 걸까? 그렇게 작은 아이를 데리고 재워줄 친구도 없으실 텐데 그럼 호텔로 간 건가? 뭐든 좋으니 제발 무사해주렴 아가야. 잠들지도 못한 채로 맞이한 다음날 아침, 드디어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너 도대체 아들이랑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한 거니? 전화 그만하라 그래. 어젯밤만 해도 100통이 넘게 왔어.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어머님, 전화 좀 받아주세요. 유우키가 아직 자고 있단 말이야. 아버님도 그이도 어머님이 유우키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거냐고 걱정했어요. 뭘 그리 걱정들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베테랑인데. 어젯밤 수유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평소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든 해결했지. 분유 세트 같은 건 다 여기 놓고 가셨잖아요. 평소처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이 많구나. 나한테 맡겨놓으면 되는 거라니까. 아버님도 그이도 엄청 화났어요. 유우키 얼른 돌려주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살짝 겁먹으셨는지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묻고 있던 호텔 이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붙이고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을 깨워 서둘러 호텔로 향했습니다. 유우키! 하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뭐야? 사람을 무슨 유괴범인 마냥?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거리야 당신? 아니, 새아가가 유우키를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유우키는 며느라가 애잖아. 그래도 이런 초보 며느리한테 첫 손주를 맡길 수는 없잖아? 응? 엄마, 이 주스팩은 뭐야? 이렇게 많이 마셨어? 어? 보니까 쓰레기통에는 대량의 종이팩 주스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유우키한테 이거 먹이신 거 아니죠? 과즙 100%라서 괜찮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1세 미만 아기한테 주스 먹이면 안 된다는 거 모르세요?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우리 애는 잘만 줬어. 그때 저는 화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우키가 모유를 잘 안 먹었던 거구나. 분명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유우키에게 주스를 먹여온 거였어. 저는 겁이 나 유우키를 데리고 급히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체중이 잘 안 늘어나네요. 모유 잘 주고 계신 거 맞나요? 실은 시어머니가 몰래 주스를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이 나이에 주스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어요. 역시나 이쯤 되니 저도 남편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울분을 담아서 시댁 단톡방에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유우키가 발육 상태가 부실하다는 진단을 내리셨어요. 주스를 너무 많이 먹여서 모유를 그만큼 못 먹인 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엄마, 잘도 그런 걸 먹여봤나 보네? 잠깐만, 왜 나를 의심하는 거니? 오늘 아침에 연락했을 때 어머님은 평소처럼 했으니까 괜찮다고 하셨죠? 보통 밤중에도 3시간 텀으로 수유해주지 않으면 유우키가 우는데 어떻게 밤을 지내셨던 건지 생각해봤는데 여태껏 유우키가 배고플 때마다 주스를 먹여서 배부르게 만든 다음 제게 안겨주지 않으려고 하신 거죠? 그야 내가 돌보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지. 되지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마. 몇 번씩이나 말했지? 유우키는 첫 손주지만 며느라가한테 있어서는 첫 자식이기도 하다고. 당신이 너무 간섭이 심한 거 아니냐고 해도 하나도 듣는 신용도 안 하더니만 결국 이렇게 조그만 애를 위험하게 만들고. 위험하게라니 당신. 주스 좀 먹인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당신 고집 때문에 내 손주가 큰일 날 뻔했다고. 절대 용서 못해. 아니, 당신 잠깐만. 미안한데 분가할게 우리. 아들?
무서워서 엄마 곁에 유키를 둘 수가 없어. 잠깐만! 하가야,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라. 너도 도움 많이 됐잖니. 내가 없으면 곤란해지잖아? 그야 감사했던 부분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제 소중한 자식의 성장에 악영향을 주신 분과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새아가? 분가하겠습니다. 손주는 유키는 두고 가렴. 그러면 분가하는 의미가 없잖아. 말해두는데 엄마가 반성할 때까지 못 만나게 할 거야. 뭐라고? 나도 당신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어. 잠깐, 당신 그거 무슨 뜻이야? 여보! 그 후 남편과 저는 아파트로 이사 후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디로 이사했는지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하고요. 한편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성을 안 하는 모습에 정이 다 떨어지신 시아버지가 이혼을 요구하셨는데 어떻게든 이혼을 피했지만 집에서는 쫓겨나 지금은 별거 상태라고 합니다. 메시지는 차단해 두었는데 가끔 공중전화까지 써서 손주 보여달라 라고 연락해 옵니다만 남편도 저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두 번 다시 시어머니께 손주를 보여드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는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고 달에 한 번 정도 저희 집에 놀러와 주시고 있습니다. 검진 이후에 주스를 끊고 모유만을 먹여와서 아들의 체중은 점점 평균치에 가까워져 건강 체중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안심입니다. 수십 년 후에는 제가 할머니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는 며느리의 육아에 필요한 것만 도와주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